그날 아침 어머니는 밥상 위에 놓인 빈 의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였지만 어쩐지 오늘은 더 허전해 보였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부엌 구석을 맴돌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식탁에는 김치 한 접시와 멸치볶음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손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호야, 밥 먹어라. 습관처럼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애가 집을 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는 걸요. 그로부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구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영우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어머니는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나 공장 그만둘 거야.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뭐라고? 나 더 이상 거기 못 다녀. 숨 막혀.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알아. 그래도 못해.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사진 배울 거야. 사진?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밥 먹여주냐? 엄마, 나 진짜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어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묻힐 정도였어요.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너 키웠는지 알아? 공장 다니면서 허리 부서지게 일하면서. 나도 알아. 영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더 못하겠다는 거야.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답게?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는데? 그냥 버틴 거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 버틴 거였구나.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엄마는 뭐였냐? 작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영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우는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카메라 잡지를 넣었어요. 어머니는 방문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간다. 영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두 사람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밥을 두 그릇 퍼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를 다시 솥에 쏟아 넣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켜졌습니다. 뉴스, 드라마, 가요 프로그램,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하나만 달라졌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것.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아들 안 보여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래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영호방을 바라봤어요.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영호가 아르바이트에서 산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은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이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노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공장에서 또 혼났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사진 찍을 때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 엄마는 이해 못하겠지. 어머니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건 마음에 걸린다. 그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놈아.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영호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어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애일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낯선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김영호 씨 집 맞나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피가 묻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여자의 손에서 피 묻은 카메라가 미끄러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도 차마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멈췄어요. 여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며 마루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나며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어요. 어머니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영호 씨가. 그 이름이 나오자 어머니의 손이 딱 굳었습니다. 영호가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 있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사진 찍다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을 짚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어디 병원이에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동네에서 좀 떨어진 성진병원이요. 지금 괜찮은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많이 다쳤어요. 의식이 아직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요. 짧은 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뜨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자가 앞장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기에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영호야,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얼굴을 만졌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눈물이 났어요. 이놈아 이게 뭐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 말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습니다. 그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는 손이었지만 어머니는 놓지 않았어요. 사진이 그렇게 좋으면 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 씨가 항상 어머니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진 찍으면서도 늘 말했어요. 엄마 혼자 두고 나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면 꼭 돌아가겠다고.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더 세게 영호의 손을 쥐었습니다. 이놈이 왜 말도 안 하고.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 영호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들이 몇 번이나 쉬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도 가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어요. 영호와 같은 사진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영호 씨 진짜 열심히 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사진을? 수진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들고 조금 구부정한 허리로 걸어가는 뒷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몰래 찍었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놈이.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어머니는 영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야 엄마 여기 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호야? 다시 한번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영호야, 엄마다, 엄마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급히 간호사를 부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영호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어머니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온 한마디. 엄마. 그 순간 어머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심전도 기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삐하고 길게 이어지던 소리가 갑자기 끊기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영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시만 밖으로 나가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호사의 손이 조심스럽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힘없이 끌려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분주한 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심장 마사지 준비하세요. 제세동기.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은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평생 하지 않던 기도를 그날 처음으로 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등이 젖어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달랐어요. 아주 미세하게 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왔다, 어디 안 간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생활은 길고도 느리게 흘러갔어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가고 다시 밤이 오고 어머니는 그 모든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수진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반찬을 싸오고 어머니와 나눠 먹었어요. 어머니, 이거 조금 드세요. 계속 안 드시면 쓰러지세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저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영호 씨, 집에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 하실까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진 찍겠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이번엔 못 막는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 씨도 어머니랑 같이 찍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같이? 네. 항상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같이 찍자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가 몇 번이나 떨어졌다가 다시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영호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영호야, 엄마 다 들리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호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스치다가 어머니 쪽으로 멈췄어요. 엄마.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엄마다 여기 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영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집에 가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말이 서로를 향해 닿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호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걸을 수는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어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엄마, 집은 괜찮아? 괜찮다. 내 걱정이나 해라. 밥은 잘 먹어? 수진이가 챙겨준다. 수진은 조용히 웃으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나 다시 사진 찍어도 돼? 그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해라. 짧은 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영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대신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엔 같이 하자.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찍어줄게.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찍어봐야지. 그날 병실 안에 처음으로 웃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혼자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 환자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해요. 네, 회복은 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기억이나 시력 쪽도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이제 겨우 웃기 시작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숨겨야 할까요? 문 손잡이에 올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 안에는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 다시 이어진 시간, 이제 막 돌아온 말들. 그걸 깨뜨릴 수 있을까요? 수진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더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이대로 두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실 안에는 점점 익숙한 웃음이 늘어났어요. 영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목도리다. 누구 거?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내 거다. 영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제 봄인데? 그래도 만들어두면 겨울에 쓰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말하지 못한 사실이 가슴에 걸려 있었지만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호가 갑자기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좀 흐릿해 보여.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흐릿해? 잠깐 그런 거겠지 뭐. 영호는 웃으려고 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 좀 불러와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잠시 후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차트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시야가 흐려지는 건 예상했던 증상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때문에 시력이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눈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과를 봐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의사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작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을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다 엄마 탓이다. 그 말에 영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때문 아니야. 아니다. 내가 너 못하게 해서. 아니라니까. 영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 안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영우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 아니야. 나 때문이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 말이 조용히 방 안에 퍼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거 그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과 달랐어요. 무겁고 깊고 쉽게 깨지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나 만약에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되면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찍어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찍어라. 영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찍어라. 어머니의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영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우 씨, 응? 내일 밖에 나가볼래요? 밖에? 네. 병원 말고 진짜 밖. 영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 싶어. 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밀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거리, 버스 지나가는 소리, 시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목소리. 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좋다.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찍어요. 카메라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영우는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어쩐지 눈물처럼 맑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호 씨 보호자분. 병원에서 나온 간호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다음 말이 세 사람의 시간을 다시 멈춰 세웠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퍼지자 세 사람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수지는 휠체어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영우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간호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추가 출혈이 의심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진이 급히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다. 빨리 가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세 사람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바람 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모두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영호는 다시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히고 어머니와 수지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또 이러냐?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었을까요?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출혈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술? 네.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우리 아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고쳐 쓰다가 겨우 이름을 적었습니다. 영호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갈 때 어머니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영호야, 엄마 여기 있다. 영호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금방 끝난다. 무서워하지 마라. 수술실 문 앞. 침대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이라도 앉으세요. 아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으면 못 일어날 것 같다.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어머니는 계속 같은 자리였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눈이 감겼다가 다시 번쩍 떠졌어요. 영호야. 입술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 위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어머니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다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출혈로 인한 손상이 상당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특히 시신경 쪽 손상이 커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시력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어머니의 몸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입에서 그 말만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안 된다, 우리 아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위로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중환자실에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기계에 둘러싸인 채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 영호야.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여기 있다. 그 말이 유리 너머로 닿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 끝에 영호는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호야. 영호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나 왜 이렇게 어두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영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다.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아무것도 안 보여. 그 한마디가 병실 안의 공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밤,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나 이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사진 못 찍겠지? 그 질문이 어머니의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무너진 시간 속에서 아주 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찍을 수 있어요. 수진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영호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그 눈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리로 찍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리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은 꼭 눈으로만 찍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듣고 느낌을 기억하고 그걸 한 장면으로 담는 거예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처음엔 낯설 거예요. 하지만 영호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로 찍는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찍을 수 있는 건가?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도요. 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의 소리가 하나씩 또렷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숨소리. 엄마, 응, 엄마 숨소리 들린다. 어머니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래, 조금 빠르네. 그 말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걱정돼서 그런 거다 이놈아. 영호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찍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지금 한 장 찍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조금씩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병실에 와서 함께 연습을 했어요. 여기 창가예요. 응. 바람이 불죠? 응 커튼 소리 난다. 그럼 그걸 기억해요.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사진이에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 커튼 빛은 못 보지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느껴진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해하려고 했어요. 영호야. 응. 엄마도 찍어봐라. 영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그래. 어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어요. 됐다. 영호는 고개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손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 영호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찍었다. 영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나왔냐? 그 물음에 영호가 웃었습니다. 제일 잘 나왔다. 그날 병실 안에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영호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걸었어요. 어머니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가라. 알아.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이제 퇴원 얘기도 나오겠어요. 그래. 네.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기쁜데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잠들어 있었고 수지는 먼저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수가 오래전 떠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낯선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김영호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서서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그날의 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던 걸까요? 사고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손이 문틀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방 안에서는 영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남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실 안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남자를 바라봤어요. 밖에서 말해요. 문을 살짝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서류가 든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번쩍 들렸습니다. 목격자요? 네.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서서히 빨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복도를 가로질러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장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분인데 그날 누군가와 다투는 걸 봤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종이를 받았습니다. 다툼이요? 네. 그리고 밀치는 장면도 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우리 영호를?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걸 지금 왜? 영호 씨가 의식을 찾으셨다고 해서요.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말에 어머니의 시선이 병실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 겨우 숨을 고르고 있는 아들.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는 아들. 그 아이에게 다시 묻는다는 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한테 지금 그런 거 물어볼 수 없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어머니는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떡하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야.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물어봐야 하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 되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호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영호야? 영호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무슨 소리? 그날 영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누가? 어머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누가 뭐?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리 질렀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호의 몸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영호야. 어머니가 급히 몸을 흔들었습니다. 영호야, 정신 차려.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 안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방금 그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자 목소리, 소리 지름, 카메라. 그날의 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시선이 침대 옆에 놓인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그 카메라 안에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장면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저 안에 그날의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던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볼 수 있냐?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카메라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메모리 확인해 볼게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이 켜지며 사진 목록이 나타났어요. 여기 마지막 사진들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흐릿한 골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인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뒷모습, 흔들려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한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영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 있었지만 분명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그 장면이 더 가까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영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섯 번째 사진, 카메라가 크게 흔들린 흔적, 그리고 마지막 사진, 완전히 흐릿했습니다. 땅바닥이 찍혀 있었고 화면 한쪽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급히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숨만 거칠게 쉬고 있었어요. 이거 사고가 아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누군가가 영호를 밀었습니다. 그게 사고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과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진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누군데?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더 크게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영호 씨가 제 동생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카메라?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영호 씨가 찍은 사진 중에 제 동생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걸 지우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밀었냐?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는데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수진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시선은 단단했습니다. 그 동생은 어디 있냐?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도망갔구나.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사과하러 온 거냐? 남자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말에 수진과 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제가 끝까지 찾겠습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병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멈출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어머니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내려치면 속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몇 초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이 내려왔습니다. 남자의 뺨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위로요. 때려서 뭐하냐? 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아들 눈이 돌아오냐? 어머니의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아니지. 그 말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럼 할 거 하나다. 어머니의 시선이 단단해졌습니다. 찾아라.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찾아라. 그리고 그 앞에 나 데려와라. 남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영호 쪽으로 걸어갔어요.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그 동작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왔던 남자는 몇 번 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정민수라고 했어요. 올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였고 돌아갈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제 동생 친구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요즘 인천 쪽에서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일용직으로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수진이 옆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마라. 그 한마디에 남자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네. 그날 이후 남자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짧은 보고였지만 끊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곳에 갔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씩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시간도 조금씩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천천히 가라.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 알아. 영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넘어지는 건 좀 익숙해졌어. 그 말에 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같이 숨을 멈췄다가 내쉬었어요. 하나, 둘. 영호가 발걸음을 세며 걸었습니다. 셋. 세 걸음째 잠깐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손을 내밀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영호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걸음을 채웠습니다. 작은 거리였지만 큰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다시 카메라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갈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응해질 때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세 사람은 병원 앞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봄이 조금 더 깊어져 있었어요. 나무에는 연두빛 잎이 올라오고 바람에는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소리, 응, 아이들 웃는 소리, 멀리서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발소리. 어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발소리가 뭐? 조금 끌어. 그 말에 어머니가 괜히 발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늙어서 그런다. 툭 던졌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찰칵. 영호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건 잠시 생각했습니다. 봄 저녁 공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목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진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꺼내 보았습니다.
정민수, 어머니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라.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굳었습니다. 어디냐? 인천 작은 공사 현장입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영호가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호는 눈을 뜬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어머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와. 짧게 말했습니다. 나 기다릴게. 그 말에 어머니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자. 수진은 잠시 영호를 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카메라를 더 꽉 쥐었습니다. 찰칵. 아무 대상도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림.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게 될 그곳에서 과연 어떤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요?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어머니의 발걸음이 한번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차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변두리의 작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해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철근과 모래, 콘크리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먼지 낀 공기가 저녁빛에 떠다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곧장 걸어왔어요. 저쪽입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따라 돌렸어요.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장갑을 쥔 채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다. 정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아직 2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밑이 퀭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너냐?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우리 아들. 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밀었냐? 그 말에 남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먼지가 발끝을 스쳤어요. 남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민수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왜? 어머니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진 때문에요. 무슨 사진? 제가 찍히면 안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왜 안 되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류도 다 가짜였고 말이 끊겼습니다. 그 사진이 나가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밀었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겁이 나서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겁이 나서?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겁이 나서 사람을 밀어? 남자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 못 보게 됐다. 남자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알고 있어? 병원 다녀왔습니다. 수진과 어머니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보고만 갔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 말에 정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그 순간이 계속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뭐냐? 남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무슨 벌이든 받겠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일어나라.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라.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찰 가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망 안 간다. 어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간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민수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선택이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경찰차 사이렌이 가까워질수록 어머니의 심장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차가 멈추고 2명의 경찰이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정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본인 방금 한 말 사실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밀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크게 울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꺾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을 바라봤어요. 분노도 연민도 슬픔도 다 섞여 있었습니다. 가시죠. 경찰이 남자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서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숨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끝난 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가 남았고 재판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망은 안 가네.
그 한마디에 정민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조용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왔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발짝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땠어?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찾았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호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 잡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경찰에 넘겼다. 그제야 영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잘했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영호야.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영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울었지.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숨소리.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 거칠어. 그 말에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별걸 다 안다. 영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엄마. 응. 나.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원망해야 돼? 그 질문이 병실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어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나만은 알겠다.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어머니의 손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너는 살아있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거 하나면 지금은 됐다. 영호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 표정은 느껴졌습니다. 조금 풀린 얼굴, 조금 내려간 어깨, 응,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래도록 고요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경찰 조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도망친 시간까지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간다.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데려간다. 왜요? 그 애는 말을 고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앞을 봐야 하니까.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혼자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손으로 만지고 있었어요. 재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야 하나?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뭐해요? 영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해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말했습니다. 나 가야겠지. 수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영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병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과연 그날 법정에서 영호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법정 문턱을 넘기 직전 영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숨이 얕게 끊어졌습니다. 영호야. 어머니가 옆에서 불렀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분명히 어머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섭냐?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단단하게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 영호의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반대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나무 의자와 책상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낮은 웅성거림이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영호는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카메라를 쥐고 있었어요. 오늘도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딱딱한 말들이 이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공사 현장에서 보았던 그 얼굴,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영호는 보지 못했지만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왔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밀침으로 인한 추락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도주했다는 점, 피해자가 시력을 잃었다는 점, 그 말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을 10차례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날 겁이 났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진이 나가면 저는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습니다.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생각났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날의 소리, 그 표정, 그 말에 영호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몇 번이나 남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 한마디였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법정의 시선이 한꺼번에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얼굴을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낮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한다. 그 말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눈을 못 보게 했는데. 그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하나 묻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망칠 생각 있냐? 그 질문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갔습니다.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짧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거짓인지 진심인지 한참을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살아라.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평생 기억하고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벌이다. 그 말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더 꽉 쥐었습니다. 찰칵. 작게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찍었습니다. 이건 영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끝. 그리고 조금 뒤에 덧붙였습니다. 아니,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 그 말이 조용히 법정 안에 퍼졌습니다. 그날의 판결이 내려질 때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내려앉는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몇 해를 끌어온 시간을 단숨에 갈라놓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에게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금고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도주와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이 이어졌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만 아주 천천히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깊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다.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영호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 따뜻하네. 얼굴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날씨 좋아요. 영호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응. 집 가자.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 응.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겨우 대답했습니다. 가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비워두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시간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로네. 가구도 벽도 시간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영호는 문턱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호는 한 걸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마룻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이 소리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수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먼지를 흔들었습니다. 빛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털고 창문을 닫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움직였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앉아서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만졌습니다. 이건 밥상. 응. 이건 라디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직 된다. 수진이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노래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노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좋아하던 거지. 응.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젖었습니다. 해가 기울 때쯤 집안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그때 영호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찍어도 돼?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못 찍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호가 웃었습니다. 집.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어머니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잘 나왔냐? 몰라.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진일 거야. 그 말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손으로 만지고 있었어요. 앞이 안 보여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찍을 수 있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안 자냐? 응. 어머니가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응. 앞으로 뭐 할 거냐?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찍을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영호가 웃었습니다. 소리. 짧게 말했습니다. 옹기 냄새. 손으로 카메라를 쓸었습니다. 느껴지는 거 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게 사진이냐?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사진이야. 어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말이었지만 깊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 어머니와 영호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천천히 두드려졌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서 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쿵쿵이 아니라 톡톡 숨을 죽인 듯한 소리였어요. 집안의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지? 수진이 현관 앞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 가슴이 조금 조여왔어요. 내가 볼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양손에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얼굴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니? 아이의 눈이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입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아저씨 집 맞아요? 어머니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저씨? 아이의 시선이 어머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아저씨.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영호 말하는 거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작은 대답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들어와라.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이 서툴렀어요. 작은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영호는 거실 쪽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작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저씨.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호의 고개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응? 아이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저 기억 안 나요? 영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소리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아이가 입술을 꼭 물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공원에서.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가 사진 찍어주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 작게 말했습니다. 무릎 다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가방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니? 아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종이 몇 장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거예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그날 이후로 계속 아팠어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밤마다 소리 지르고 어머니의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눈을 닦았습니다. 며칠 전에 말을 이어가기 힘든 듯 숨을 골랐습니다. 병원 갔는데 그 다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어요. 그 한마디에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가방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거,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안에 다 있다고. 어머니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종이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영호의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틀어볼 수 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잠시 후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거실에 놓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딸깍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잠깐 흐른 뒤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호 씨, 집안의 모든 숨이 멈췄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 이미 그 다음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테이프에서 갑자기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다투는 목소리, 그리고 낯익은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수 형, 그만해. 그 이름에 어머니와 수진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정민수,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들리는 걸까요? 테이프에서 튀어나온 그 이름 하나에 어머니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멈췄고 영호의 숨이 잠깐 끊겼습니다. 민수 형? 수진이 아주 작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벽을 향했지만 그 눈에는 분명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곁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남자. 정민수.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 지우라고 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 그 목소리는 분명 며칠 전 법정에서 들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테이프 속 소리는 점점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몸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밀지 마. 짧은 외침. 그 뒤로 무언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 쿵. 테이프에서 갑자기 잡음이 길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직. 그리고 다시 처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호 씨. 조금 더 낮아진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다 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 그날 너무 흥분해 있어서 그 한마디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남자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걸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형도 저도.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번쩍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잤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약하게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형을 말렸어야 했는데 잠깐 숨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프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깍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을 고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정민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늘,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후에 연락 왔었어요. 조사 때문에 경찰서 간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해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이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어머니의 눈이 굳었습니다. 정민수, 차갑게 불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디냐?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낮게 떨리는 대답. 경찰서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거기 있어라. 한마디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 또 한 번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그 말이 집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가자. 그 한마디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경찰서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수진이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작은 조사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정민수였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르지 마라. 짧게 잘랐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입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냐?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말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 그랬냐? 민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겁났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나가면 다 끝날 것 같아서. 그 말에
수진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밀었습니다. 짧은 침묵.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동생은 그 질문에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힘겹게 꺼냈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 말하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냐? 민수는 무너진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을 내놨습니다.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떴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아주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더 말하지 마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 말은 다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따라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그때 어머니, 민수가 울부짖듯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발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숨을 한번 고르고 이제 와서 늦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사건은 다시 조사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정민수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동생이 대신 짊어졌던 시간까지 그 모든 책임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호도 그 소식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집안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영호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응, 요즘 사진 찍냐? 영호가 웃었습니다. 응, 뭐 찍었냐?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소리.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또 소리냐? 응. 영호가 손으로 카메라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숨소리.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 발소리. 수진이 부엌에서 웃었습니다. 바람 소리.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소리.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젖었습니다. 그래.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래도록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찍어도 돼?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못 찍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호가 웃었습니다. 지금 짧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돌아서
겨우 닿은 자리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카메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보인다. 아무도 그 말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아주 늦게 찾아온 시작처럼